혀가 너무 길었죠. 한 줄 요약, 미중 양국은 서로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할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11일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드디어 스몰 딜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 페이즈 1 트레이드 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동영상을 여러 차례 캡처했는데 눈뜬 사진을 건질 수가 없어서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5월달 고위급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고 와주세요. 미국과 중국의 회담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회담은 앞으로 여러 차례 더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 결과를 예측해보고 실제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 봅니다. 여러 경제 지표에는 사람의 심리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름 신뢰도가 있는 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페이즈 1, 즉 1단계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 환율, 주식, 금,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회담 때 미국이 조금 양보했다는 느낌이 큽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중단, 환율 조작 금지라는 크게 5가지 사항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중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이 2가지 정도는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주장해오는 완전한 합의인 빅딜과 중국이 주장해오는 작은 규모의 합의인 스몰딜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트럼프 탄핵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간의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시장은 큰 폭으로 환호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회담 시작 전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상승하긴 했지만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상승폭을 축소시켰습니다. 협상이 끝난 10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스닥에 집중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을 좋아합니다. 차트 3개 중에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입니다. 장 초반 1.21% 상승 출발하던 나스닥 지수는 잘 오르다가 증시 마감 30분을 남기고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결국에 2.08%까지 오르던 지수는 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증시의 격언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까요? 협상 직후 나온 블룸버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페이즈 1 트레이드 딜을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은 부분적인 무역 협정에 동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시진핑이 다음 달에 서명할 것이다. 아직 뭔가 서명은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구두로만 합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구두 합의를 했는지 좀 더 볼게요. 딜의 일부로서 중국은 미국 농산품의 구매를 강화할 것이고 지식재산권 조치와 환율에 대한 양보에 동의했고 미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부가 관세를 연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12월로 예정된 추가 관세는 철회되지 않았다. 뭔가 이야기는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5가지 미국의 요구사항 중에서 지식재산권, 환율, 농산품 이 3가지나 나왔습니다. 미국이 10월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를 연기해주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하나를 주고 3개를 받아냈다면 이거 꿀인데요? 그런데 장 막판에 왜 잘 오르던 주식이 상승폭을 축소했을까요? 기사에서는 장 종료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어나운스먼트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회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지식재산권과 미국 농산품 구매가 이번에 논의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셨죠? 추가적으로 회담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무엇이죠? 바로 환율 협정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든지 환율 조작을 하지 않든지 무언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중국이 단순하게 동의했다 이렇게만 언급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발표된 것은 2가지입니다.
미국은 당초 15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2년 동안 매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구매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들에게 더 많은 땅과 트랙터를 사라고 개그도 했습니다. 저보다 유머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결과만 보면 기대 이하의 회담입니다.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빠질만 했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사항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알고 있는 12월 15일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추후 회담에서 다시 결정하겠죠. 추후 회담은 당연히 12월 15일 이전에 열릴 것이고요. 두 번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역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유예시켜 왔는데요. 회담 전에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기자들의 예상에 불과했습니다. 12월에 화웨이 제재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다시 화웨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달에 이벤트가 많네요. 화웨이 제재,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중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유예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되면 화웨이에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 때 화웨이에 대한 협정이 나오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쉽다고 봅니다. 세 번째, 환율 협정입니다. 이번 회담 전 최고의 화제거리였고 실제 회담 직후 중국도 환율 협정에 동의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의 진전은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양국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11월에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협상에 대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는 확실하게 결론이 나왔고 나머지 환율 협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는 11월 칠레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시장입니다. 게다가 강요된 기술 이전,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기사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5월달 미중 고위급 회담에 비해 진전이 있음에 분명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인 클레트 윌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관계나 무역 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두 나라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관계의 모든 측면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국의 경제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의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중요할 뿐이죠. 다만 지금은 그 과도기로서 잡음이 꽤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화웨이 제재 유예, 추가 관세 유예, 농산물 수출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금융 개방, 기술 이전 문제 등은 중국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혀가 너무 길었죠. 한 줄 요약, 미중 양국은 서로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할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이번 1단계 합의 약발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가적인 합의에 관한 뉴스, 그리고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3, 4분기 미국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기대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의 하락은 원치 않기 때문에 11월 칠레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무언가 희망적인 소식을 한두 방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8,200, 8,2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이 자리를 돌파할 만한 재료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대수입니까? 자본의 힘이라면 뭐든 만들어내서 돌파할 수도 있으니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서 이미 다 매도하고 쉬고 계신 블랙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구경하시면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세계의 돈이 불안한 중국 시장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협상이 잘 진행되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100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달러 인덱스는 스몰딜 소식에 지금 98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상 피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리고 패턴 문제죠. 과연 언제 피크를 찍고 하락할지 그리고 피크를 찍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가 문제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애매하니 달러 관련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만 봤을 때입니다. 저도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선의 박스 하단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달러 인덱스는 이미 피크를 찍었는지도 모르죠. 미국 주식 외에 달러 인덱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위안화를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 1달러로 살 수 있는 위안화가 줄어들겠죠.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위안화 환율의 하락폭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당 7위안이라는 지지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지금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이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주는 달러 인덱스가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가 강한 지지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장대 음봉만 나온다면 원달러 환율도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1175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뉴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스몰딜의 약발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미중 관계 개선이 나온다면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위안화 환율은 모두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다시 상승하겠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원달러 환율 1200까지는 재차 상승할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보겠습니다. 금은 달러 인덱스와 반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하락은 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자체는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차트로 보면 작년 말부터 이어오던 상승 추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좋아지던 19년 4월 때처럼 금 가격은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4월보다 하락 각도가 가파르죠. 그 이유는 19년 4월에는 스몰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약하게 조정받더니 바로 올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몰딜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미중 관계가 좋다는 의미죠. 앞으로 뉴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과 반대로 미중 관계가 바로 개선될 거라 생각하시면 금을 사면 안 됩니다. 금은 꼭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재테크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주식은 복잡하잖아요. 부동산과 금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최대한 서울 가까이, 금은 그냥 금덩이 딱 하나 있네요.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달러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중국 증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연기되는 중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만 연기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